안녕하세요. 자, 11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준 스트링 클래스를 보면서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연산자들을 오버로딩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직접 구현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썼다라는 거는 정말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10장에서 충분히 스트링 클래스를 구현할 능력을 갖추신 거거든요. 그럼 한번 일단 도전해 보시고, 분명히 도전하시다 보면 이런 에러 메시지 무지 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거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면은 뭐 잘못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였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실행을 했는데 끝이지 않고 계속 이상한 문자를 출력하는 거, 뭐 이런 런타임 에러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실력 느는 거거든요. 문자열 처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생해보지 않으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만들어 보셨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강의를 나가면 좋긴 한데 일단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이래저래 말을 하네요. 자,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뜯어보자고요. 자, 스트링 클래스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동적 할당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하면은 메모리 공간 할당 될 거고요. 포인터를 갖다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저장해주기 위한 포인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필수는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거든요. 얘가 없어지면은 함수출, 연산의 횟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능의 어떠한 향상을 좀 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계속 저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방식을 안 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한번 제가 여기서 제시해드리는 예제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해 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급적이면 저장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캐릭터 포인터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와 그 다음에 인자값을 받지 않는 생성자 두 개 다 필요했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값 전달 안 하면 널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를 하고, 아니면 문자열을 전달해라 라는 생성자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분명히 생성자 내에서 메모리 공간 동적 할당하고, 자, 이걸로 이제 문자열 전달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 공간 동적 할당하고 그 문자열을 저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 딱 요 정도 되면 머릿속에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구나 딱 흘러가야 됩니다. 요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 당연히 깊은 복사하도록 변경돼야 되겠죠. 이거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사 생성자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멸자 당연히 필요하죠. 동적 할당하니까 소멸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생성자에서 동적 할당하면 소멸자 들어가죠, 복사 생성자 들어가죠.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깊은 복사를 하도록 대변산자 직접 정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 생성자에서 동적 할당한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연산자, 플러스 대입 연산자, 그죠? 이것도 필요했었고, 비교 연산자 필요했고, 플러스 연산자 필요했었죠? 자,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리턴 타입이 참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리턴 타입이 참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참조가 당연할 거예요. 그죠? 참조가 당연한데 얘는 참조가 아닙니다. 그죠? 왜 참조가 아니냐? 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것도 참조를 붙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참조가 아닌 것일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뭐 뻔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이따 같이 소스 코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스트링 클래스를 선언할 줄 아셨다라고 하면 이미 다 끝난 거나 다 진배가 없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얘는 널이 될 수도 있죠. 인자값으로 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널이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길이를 1로 저장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널이 아니면, 자, 널이 아니면은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만큼 len이라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주고 메모리 공간을 그 길이만큼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드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문자열 복사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 메모리 공간 할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일단 플러스 1은 왜 합니까? 스트링 랭스 함수는 그 널 문자를 포함 안 하잖아요. 그죠? 널 문자의 길이를 계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 플러스 1을 해준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그 순수 문자열의 길이만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len은 플러스 1을 해주지 않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따질 건 아니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널인데 왜 문자열의 그 1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느냐 의아해 하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이 스트링 클래스의 소멸자에서는 동적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다 딜레이트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생성자에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던 안 하던 일단 무조건 딜레이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딜레이트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그 임시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널이 아니면 복사를 하지요. 자, 생성자 기본적인 겁니다. 복사 생성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예, 복사 생성자는 길이를 복사해 오고 그 길이만큼 문자열 할당해주고 메모리 공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하죠. 자, 아마 이렇게 되면은 깊은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당연히 소멸자에서는 s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 딜레이트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이 1만큼 메모리 공간 할당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그럼 뭐 대입변산자 봐야 되겠죠. 자, 대입변산자 중요한 거. 자, 메모리 유출을 막는다라는 것이 복사 생성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복사 생성자 코드랑 똑같아요. 그리고 리턴해줘야 되는 이유 기억나시죠? 뭐 A는 B는 C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을 때 이러한 것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나 자신을 리턴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참조로 리턴을 해야지 참조로 리턴을 안 하면 나 자신을 복사해서 리턴을 하죠. 예,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링 클래스 보니까 이제 그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가 해서 봤더니 얘가 하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다라고 하면은 자, a도 스트링 객체고 b도 스트링 객체다라고 하면 a와 b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담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는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다. 그럼 새로운 5가 리턴이 되는 거지 3이 더 증가하거나 3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다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a가 3이고 b가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덧셈하고 나면 얼마가 리턴이 되냐면 5가 리턴이 되죠. 리턴 그 어떤 값이 리턴이 되는 거지 a 값이 바뀌거나 b 값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그 두 개의 객체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갖다가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자,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동적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상황을 갖다가 좀 연출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잠깐 화면 다시 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str1 플러스 str2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함수 호출의 주체가 누구예요? str1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일단은 여기에 abc라는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str2에 def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일단 뭘 해야 됩니까? str1.operator 플러스 함수 호출하면서 str2가 인자로 전달이 되죠? 즉, 인자로 전달이 된 것은 str2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함수는 str1의 멤버 함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일단 이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해야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갖다가 즉 A, B, C, D, F라는 문자열을 지닐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되겠죠? 자, 이 len이라는 것은 str1의 문자열 길이 그 다음에 s.len이라는 것은 str2의 문자열 길이 왜 마이너스 1 해줄까요? 왜냐면 제가 len이라는 멤버에는
그 널문자에 대한 길이까지 계산을 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널문자까지 계산이 됐고 여기에서도 널문자가 계산이 되니까 두 번 계산되죠. 그래서 한 번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빈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됐어요. 자,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str1의 문자열도 넣고 str2의 문자열도 넣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tr이라는 포인터가 지금 이 str이 가리키는 건 abc라는 문자열이죠. 왜? 이 지금 함수가 str1의 멤버 함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복사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이 메모리 공간에 abc라는 문자열이 샥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concatenation의 cat, string cat이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죠? 문자열을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def의 문자열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 끝나면 이 ts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는 자, abc라는 문자열도 저장이 되고 def라는 문자열도 저장이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리턴하면 되나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포인터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객체를 리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멤버로 지니는 템프라는 이름으로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템프 객체 안에는 abcdef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리턴해 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템프 객체의 복사본이 리턴이 되면서 그 복사본 안에는 abcdef라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참조로 리턴을 안 합니까? 참조로 리턴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얘는 지역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객체죠. 이 템프라는 객체는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내에 선언된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참조로 리턴을 해버리면 참조로 리턴하자마자 이 템프 객체는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호출이 끝나는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참조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객체까지 생성을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소멸시켜 줘야 되죠. ne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니까 소멸시켜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코드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문자열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자, 뭐 출력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죠. 예, cout 넘어오고 스트링 객체 인자로 받아서 자, 출력해 줍니다. 자, 프라이빗 멤버 접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프렌드 선언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것도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const string 뭐 %s 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아까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str1 플러스는 str2다. 자, 할 일이 뭡니까? 어떠한 일을 해줘야 되냐면 str2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에다가 str1이 지니고 있는 문자열에다가 str2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서 봤더니 일단 길이를 변경을 시켜주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에다가 자, 인자값으로 전달이 되는 이거 str2가 이제 인자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이를 계산해서 렌을 변경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메모리 공간을 동적 할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또다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앞에서 본 거랑 사실 똑같죠. str1이 지니고 있는 문자열과 str2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뭘 해주고 있습니까? str1이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먼저 저장시켜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뭘 해주고 있냐면은 str1의 str1 객체의 멤버 str이라는 멤버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딜리트 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좀 다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지금 str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tr이라는 멤버가 있잖아요. 얘가 기존에 가리키던 문자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str2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더해줄 수 있어요? 붙여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str1이 지니고 있는 문자열과 str2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이의 문자열을 할당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str2가 지니고 있는 문자열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코드가 어디냐고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뭘 해주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소멸시켜 주는 거죠. 일단 복사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소멸시켜 줍니다. 딜레이트 시켜 줍니다. 이거 안 해주면은 얘 메모리 유출돼 버리죠. 이 코드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ts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str, 즉 얘가 이제는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이것도 뭐 역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사실은 될 수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연산자 구현되어 있죠. 대입 연산자 구현되어 있죠. 그럼 플러스 대입 연산자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합한 거 아닙니까? 자, 요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한두 줄로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구현해놨던 플러스 연산자와 기존에 구현해 놓은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 이전에 요걸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 다 봤어요. 자, 이거는 뭐 비교 연산. 스트링 컴페어 함수는 만약에 문자열이 같으면 0, 다르면 뭐 1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리턴을 하죠. 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이 같으면 false, 다르면 true를 리턴을 해요. 왜? false는 0이고 true는 0이 아닌 값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뭐 출력 연산이야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다만 데이터를 입력받는 연산은 지금 보니까는 str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한 다음에 문자를 저장을 하죠. 자, 그리고 임시객체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임시객체를 만들어 주고 있죠. 임시객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구조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코드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cin 스트링 객체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str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계 됩니까? 여기로 cin이 전달이 되는 거고 여기로 str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입력받은 문자열을 str이라는 이 객체의 멤버로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 객체에.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메모리 공간 할당한 다음에 그 문자열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스트링 객체를, 임시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str, 이 s는 str이죠.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대입 연산자는 깊은 복사를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지니는 문자열이 여기로 깊은 복사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자, 그러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임시객체에 대한 특성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의 특성, 참조에 대한 특성만 딱 이해를 하시면은 역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고요. 사실은 스트링 클래스는 그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되는 스트링 클래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구현을 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고요. 앞으로 또 공부하시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사실 재미죠. 구현되어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것도 편리하면서도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참 공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들었으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OOP 프로젝트 9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링 클래스를 갖다가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스트링 클래스를 적용하면 어떤 이제 효과를 보게 되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스트링 클래스 안에서는 동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전에 구현되어 있던 account.nature와 account.cpp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OOP 프로젝트 8단계까지만 해도 이렇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네임을 갖다가 동적 할당하는 형태로 취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정의 복사 생성자도 필요했고요. 사용자 정의 대입 연산자도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바뀌는 거냐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은 네임이 스트링으로 바뀝니다. 당연히 얘도 스트링으로 바뀌어요. 즉 캐릭터 포인터는 싹
다 스트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싹 다 스트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캐릭터 포인터. 사실 그 예제에서 보면은 그 배열도 하나 있거든요. 캐릭터 배열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까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사실은 그 문자열 배열도 캐릭터형 배열도 다 스트링으로 다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 안 바꾼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포커스는 어디에다 맞추시냐면은 캐릭터 포인터를 갖다가 다 없앤다라는 데 일단 포커스를 맞추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꿔버리면 자, 그럼 동쪽 할당 불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 당연히 가능하죠. 스트링 객체도 동쪽 할당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 스트링 객체를 갖다가 동쪽 할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일단 여러분들이 바꾸고 나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물론 얘는 내부적으로 동쪽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객체는 내부적으로 동쪽 할당 하거든요. 하지만 어카운트 객체 입장에서는 지금 동쪽 할당을 전혀 안 하죠. 포인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이제 불필요해지냐면은 소멸자도 불필요해지고요. 복사 생성자도 불필요해지고 대입연산자도 불필요해집니다. 아, 요 묘미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즉 어카운트 클래스, 즉 문자열을 갖다 동적 할당하는 클래스들이 되게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좀 불편하잖아요. 생성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대입연산자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스트링 클래스가 완전히 다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자열을 동적 할당하기 위해서 일일이 우리가 복사 생성자, 대입연산자 정의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해하시는 것이 OP 프로젝트 그 9단계에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실까봐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장도 내용이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템플릿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